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본적인 일러스트레이터 아이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새로운 기능과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정확하게 집중을 하시고요. 자, 처음에 보시면 이런 하트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이 하트 모양의 아이콘은 물론 하트를 이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요, 좌우가 대칭인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지금처럼 좌우가 대칭인 아이콘이죠. 자,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쪽 면만 그려주고 그 반대쪽 면은 복사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아이콘을 그리실 때는요, 우리가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만 그리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트를 그리기 위한 메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펜 툴을 이용해서 하트의 절반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로선이라 함은 자, 우리가 가이드를 꺼내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굳이 가이드까지 꺼낼 필요 없이 우리가 스테이지 크기를 나타내는 이 외곽, 전체 외곽선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로가 기준이니까, 자,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펜툴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가서 클릭한 후 이렇게 드래그를 만들겠죠? 자, 드래그를 해주면, 자, 곡선이 만들어져요. 자, 이때 곡선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베이지어 곡선이 만들어지고요. 핸들바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럴 때 어떨 때 앞으로 나가는 핸들바를 냅두고 어떨 때는 없애느냐? 자, 그거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항상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리실 때는요. 항상 내가 다음 찍을 곳과 그 다음에 그곳을 찍었을 때 어떤 모양의 선이 나올 건지를 머릿속으로 먼저 그리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모양의 하트를 그리려면 선이 이렇게 해서 그려져야겠죠? 그러면 그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해주는데 선이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핸들바는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해준 후 떼면, 자, 지금처럼 하트의 절반을 그대로 만들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보면, 자, 지금 이러한 도형은 우리가 열린 도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 도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실제 완성된 하트를 보면 하나의 완성된 막힌 도형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반대편을 복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반대편을 복사하는 기능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테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 로테이트 기능을 꾹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리플렉트 툴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리플렉트 툴 밖으로 꺼내서 사용을 해볼게요.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거든요. 자, 보시면, 자, 반전을 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전시키고 싶은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주게 되면, 자,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 자,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자, 버티컬이라는 의미가 뭐죠? 버티컬은 세로라는 의미죠? 자, 이거는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전시키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호리존탈은 뭘까요? 자, 수직. 수평이라는 의미죠. 가로라는 의미인데, 가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전시키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이런 하트 같은 경우에는 좌우, 즉,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컬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OK가 아니라, 카피를 눌러주셔야지,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전 복사된 반쪽을 그대로 옆으로 이동을 시키고,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하나의 하트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지금 열린 도형이잖아요. 두 개의 오브젝트가 만나 있는데, 자, 여기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연결을 한다.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연결을 할 때는요, 자, 반드시 떨어져 있는 두 점이어야 돼요. 이렇게. 자, 직접 선택 툴로 떨어져 있는 두 점만 정확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J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조인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조인을 해서 떨어진 두 점을 연결을 하게 되고 또 밑에 부분도 여러분 컨트롤 J 키를 눌러서 조인을 해주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제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트를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책 표지가 있는데요. 자, 이 책 표지도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색상의 면과 선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먼저 펜 툴을 이용해서 클릭, 곡선을 만들겠죠? 적당한 형태의 곡선을 만드신 다음에 자, 이 곡선을 Alt 키를 눌러서 그대로 밑으로 복사하는데 자, 이번에는 살짝 옆으로 비껴서 복사를 할게요. 옆으로 살짝 비껴서 복사를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요 하트를 그릴 때 배웠던 기능 있죠? 떨어진 두 점을 조인시킨다. 그래서 두 점의 포인트만 정확히 잡아서 컨트롤 J 조인이죠. 그럼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조인이라는 기능이 떠요. 자, 떨어진 두 점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조인 기능을 눌러주면 자, 지금처럼 하나의 표지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표지를 다시 한번 Alt 키 눌러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주죠. 그래서 자, 하나의 전체 펼쳐진 완성 이런 종이를 완성했는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축키로 컨트롤 Y 그쵸? 컨트롤 Y 키 또는 뷰 메뉴에 여기 아웃라인 그쵸? 보시면 프리뷰와 아웃라인으로 나누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컨트롤 G라든지 컨트롤 Y, 컨트롤 J 이런 단축키를 잘못 사용하시다 보면 컨트롤 Y라는 단축키를 누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바로 뷰의 프리뷰 모드 자, 화면 보기 모드인데 자, 이렇게 화면 보기 모드를 바꿔주시면요. 자, 이 상태는요. 정확하게 두께감을 없앤 상태에서 정확하게 패스 형태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확한 패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겹쳐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Y키를 눌렀을 때 우리가 두께감 있을 때는 구별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럴 때는 컨트롤 Y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패스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Y키를 눌러서 프리뷰 모드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컨트롤 G 그룹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완성을 보면 책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이죠?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단 실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전에 실행했던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실행을 해주는 기능인데 자, 보세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45도 위로 살짝 복사를 했어요. 그쵸? 다시 Alt 키를 눌러서 45도 방향으로 살짝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방금 한 일을 연속적으로 실행하겠다 라고 할 때는 단축키로 컨트롤 D 키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행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오브젝트 그룹만 선택을 해서 자, Shift 키와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키워주게 되겠죠? 이렇게 키워준 다음에 색상을 좀 더 다른 색으로 면색과 선색을 조금 다른 색으로 해주게 되면 자, 이러한 책 표지, 책이 펼쳐져 있는 듯한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세 번째 아이콘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자, 왼쪽에 요 아이콘 먼저 제작을 해볼게요. 먼저 펜 툴을 이용해서 자, 펜 툴을 이용해서 클릭해준 다음에 이렇게 곡선 하나 만들어주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위쪽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곡선을 만들 때도 여러분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정확한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쪽에 가서 클릭을 해주면 자, 지금과 같은 자, 요런 라인을 만들어주죠. 자, 요런 라인을 만들었으면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 자, 이때 Shift 키를 같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떨어진 두 점을 다시 한번 직접 선택 툴로 잡아서
컨트롤 J, 조인, 컨트롤 J, 조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쪽의 면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선을 없애고 원하는 형태의 면으로 색을 채워볼게요. 자, 이제 안쪽으로 말려져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면의 구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분리를 시켜보면, 자, 이러한 오브젝트와 이러한 오브젝트가 만나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펜 툴을 선택해서, 자, 항상 펜 툴은 내가 앞으로 그릴 방향을 봐가면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리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해준 후, 자, 펜 툴을 이용해서 클릭을 한 후, 자,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주죠. 자, 이런 곡선도 내가 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꼭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곡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Shift 키 눌러서 수직선을 수평선을 그려서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도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색상은 조금 진하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컨트롤 시프트 왼쪽 가로를 눌러서 앞전에 그렸던 오브젝트 뒤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쵸? 뒤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펜 툴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앞쪽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모양을 만들게요. 자, 클릭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자, 이런 다음 선은 이제 직선으로 꺾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가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핸들바를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색상을 마찬가지로 좀 더 진한 색으로 해주고 나서 이 앞에 면을 앞으로 보내주면 자, 이와 같은 두루마리 종이 같은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니까 이렇게 어떤 그 기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보이죠? 이 기둥은 우리가 앞전에서 만들었던 원기둥 제작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원기둥을 이제 가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적당한 크기의 타원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적당한 크기의 타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겹치죠? 자, 이때 Shift 키를 항상 눌러 주시고요. 미리 하나 복사를 해 주시고 겹쳐진 두 오브젝트를 패스파인더로 합쳐주고 익스펜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삭제로 가운데를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절반을 잡아서 그대로 늘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자, 좀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갈색 톤으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미리 복사해둔 이 원을 그대로 위에다 갖다 놓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을 안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으면 되는데, 자, 지금 그리는 원기둥을 마지막에 그렸기 때문에 가장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 원기둥을 컨트롤 왼쪽 가로 눌러서 뒤로 이런 식으로 보내도 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원기둥과 이 맨 뒤에 있는 면을 같이 잡아서 그냥 무조건 맨 뒤로 컨트롤 시프트 왼쪽 가로를 딱 눌러주면 그냥 한 번에 뒤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네 두 개가 뒤로 가면 자동적으로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가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화면에 보는 이런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를 완성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자, 이 모양도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이죠? 자, 근데 잘 따라하시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선만 있게 한 상태에서 적당한 크기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원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자, 직접 선택 툴로 자, 밑에 부분만 잡아서 델리트 키. 그쵸? 직접 선택 툴은 한 부분씩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자, 이 절반만 남은 원을 Alt 키를 눌러서 그대로 밑으로 복사하게 되죠. 그쵸?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직접 선택 툴로 떨어진 두 점을 잡아서 컨트롤 J를 해서 이런 형태의 면을 하나 완성했어요. 자, 이 면만 완성되면 모든 작업은 끝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번에는 전체 선택 툴로 얘를 전체를 그대로 복사를 한 후, 자, 사이즈를 Shift 키 눌러서 그대로 줄이죠.
그 다음에 색상은 조금 진하게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죠. 이때 여러분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45도 간격으로 회전을 시켜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붙여서 맨 뒤로 보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종이가 이렇게 말려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도형을 복사를 하고 이번에는 사이즈를 좀 더 줄이고 색상을 좀 더 진하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에다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면을 위로 올려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말려있는 것처럼 쉽게 표현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깥쪽에 이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형은 직접 그려주시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다시 펜 툴로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꼭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곡선도 지금 그린 곡선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곡선을 그대로 위로 복사, 그 다음에 떨어진 두 점을 여기를 잡아서 컨트롤 J키를 눌러주면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색상을 좀 더 진한 색으로 바꿔주시고 오브젝트의 맨 뒤로 보내주시면 자, 지금과 같은, 그쵸? 이러한 종이가 말려있는 듯한 이러한 오브젝트를 완성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자, 이번 과정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얘기는 자, 좌우가 대칭인,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그려서 좌우 반전 또는 상하 반전,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서 이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서 반전을 시켜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다단 실행이었죠. 이 종이 모양을 컨트롤 D키는 전에 작업했던 것들을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그게 컨트롤 D 기능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컨트롤 J, 떨어진 두 점을 연결하는 조인 기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러한 4가지 아이콘을 완성해 봤습니다.